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래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레온 씨, 운동 좋아하죠? 저는 운동 매일매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레온 씨처럼 즐겁게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헬시 플레저가 올해 트렌드였다고 해요. 이렇게 헬시 플레저가 붐을 이루면서 더불어서 같이 커진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단백질 시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편의점 진열대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단백질 음료를 보셨을 겁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단백질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진 덕분인데요. 이렇게 단백질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요, 근손실을 방지하게 되고요, 근육을 회복시키고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네, 특히 어르신들은 이 근육 손실이 빠르기 때문에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또 섭취해야 한다고 해서 무작정 음식만 늘리는 건 또 몸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소화 능력이 부족해도 부담 없이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 단백질을 맛과 영양 가득하게 드실 수 있는 그 방법, 그 현장 속으로 진안으로 떠나보시죠. 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날, 특별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오늘 제가 만나러 온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위장술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바로 짜잔! 이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위장술을 좀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위장술을 쓰지 않으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맞다. 그리고 소리도 내야 됩니다. 이제 완벽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 친구들을 만나러 출발! 어디니? 어디니? 유산양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진안군 부기면을 찾았어요. 제가 찾던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제가 귀한 친구들,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있다고 와서 왔는데, 양인 줄 알았잖아요, 순간. 제가 양이 아빠니까 당연히 양처럼 보여야지. 근데 제가 봤던 양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수염도 있긴 한데, 네. 근데 뿔은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양이에요? 이건 우유를 생산하는 유산양이라는 건데요. 옛날에 어른들이 전염소라고 했죠, 전염소. 염소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약용, 유용, 유용.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키운 건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 덩치가 적으니까. 그리고 얘들은 유용, 젖을 짜서 우리한테 보급해주는. 조성현 대표가 키우는 유산양은 사냥 품종 중에 하나인 잔앤종인데요. 스위스 잔앤 지역이 원산지라서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그렇죠. 생긴 것도 사랑스럽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다른 품종의 사냥보다 조금 더 많이 우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 추위에 강해서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키우기 좋은 품종이기도 하죠. 유산양은 늘 초지에 풀어서 자연 상태에 있는 풀을 뜯어먹게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만 건초를 먹으며 자라고 있어요. 그 자연 풀을 먹으면서 양질의 우유를, 유산양유를 만들기 위해서 방목을 하게 되고, 또 얘들이 갇혀만 있으면 운동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넓은 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목이라고 흔히들 하면 막 산에다가 이렇게 풀어놓는 방목을 얘기하는데, 유산양은 그런 방목은 좀 맞지 않습니다. 유통이 커서 상처를 입은다든가 그러면은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초지를 만들어서 방목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 하늘에서 눈이 와요. 저희가 너무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많고 많은 것도 있는데 네. 유산양을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그 어려서부터
그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시골에서 소를 30마리 키우다가 소파동이 와서 군대를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나와서 여러 가지 저는 사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자동차 부속을 하면서 공장을 하면서 한쪽에 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동물을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 유산양 5마리를 사다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5마리에서 수십 마리로 늘어난 유산양.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사육 부지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강원도, 대관령도 고려했지만 최종 선택한 곳은 바로 진안군 북이면이었습니다. 진안은 유산양 키우기에 이쪽 남쪽에서는 최고 좋은 지역이다. 사냥이 제일 약한 병이 요마비라는 병이 있어요. 모기가 물면은 마비가 와요. 근데 700고지 이상 가면 여름에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진안을 택하게 된 거죠, 이곳에. 진안에 들어와 사냥류 생산에 뛰어든 조성현 대표. 건강한 사냥류를 얻기 위해 분변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충 구조로 축사를 지었는데요. 오염물질이 바닥에 남지 않아 유산양의 젖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착유도 손으로 하는데요. 착유기를 쓸 경우 상처로 인한 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착유에 도전했어요.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해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그냥 잡으세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 여기서 두 손가락 우위로 꼭 잡아. 우위로 우유가 안 나가게. 어머나. 그냥 꼭 누르세요. 누르면 돼요? 네, 풍선 잡듯이. 이거 맞아요? 나는 왜 안 나오지? 자, 잡아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잡고 그래, 꼭 눌러. 뻥뻥하게. 눌러야 그다음에 돼. 이렇게 누르면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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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와,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야,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이렇게. 어머나. 우리가 이제 짤 때는 예. 이렇게 해갖고. 어머나. 그럼 얘가 이제 시원하죠. 와. 아니, 정말 뭔가 시원해진 표정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시원하게 나온 사냥류, 제가 안 마셔볼 수 없잖아요. 네. 사냥류는 왜 멸균을 안 해도 될까요? 사냥류를 멸균 안 하는 건 사냥류가 아까 사냥들이 밖에 나가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풀을 거의 뜯어먹는 상태고, 놀이터에 가서 사료에 여러 가지 약품을 섞은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얘들은. 그리고 이 사냥류는 모유하고 거의 92%가 흡사하다고 해요. 생으로 먹어도 우리가 배탈이 안 나는 이유가 모유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또 혼자 드시면은 또 의심할지 모르니까 저하고 함께 원샷으로 딱 한번 때려보죠. 예. 짠. 예. 뭔가 이 안에 진안이 들어있네요. 진안. 아, 진짜 맛있죠. 예, 뒷맛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 고소함, 깔끔하고 담백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고소한 마음이 진하게, 아주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들어간 돈가스가 기대가 되는데요.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시 봐도 먹고 싶어요. 산양류가 들어간 소스여서 그런지 이 돈가스 소스가 더 풍미가 고소함으로 잡아주고 이 안에 소스가 그 옛날 그 뭐라고 하죠? 옛날 돈가스. 옛날 돈가스. 그 소스에 그 돈가스를 먹는 그 맛. 네. 또 그리고 고기도 직접 이렇게 다져가지고 네. 수제로 하시니까 네네. 더 부드러워요. 산양류가 들어간 소스는요 무조건 리필이에요. 덕분에 돈가스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후 디저트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산양류를 넣은 라떼와 산양류 요구르트, 배불러도 꼭 맛봐야 할 메뉴인데요. 산양류가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서 극강의 그 고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With every glance, there's romance everywhere. Let's lose ourselves this night beneath the silver glow.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은 날씨가 추워질 때는 이렇게 따뜻한 라떼, 특별히 산양류로 만든 라떼를 먹으면 고소함도 2배, 따뜻함도 2배, 행복도 2배가 된다. 정말 맛있는 산양류 아이스크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어디로 가면 돼요? 일어서서 따라오세요. 알겠어. 이거 가지고 와야지. 이쪽으로. 진짜 맛있다. 이거 사장님 크림 같아요. 그렇죠. 너무 부드럽고 젤라또 느낌도 나는데 그냥 입안에서 와르르 녹으면서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고소함이 한 3배, 4배 몰려와요. 맛있게 드세요. 와, 씹히는 게 너무 신기해. 너무 맛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며 산양류로 다양한 육아공품을 만든 조성현 대표. 이제는 다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목장, 큰 관광 목장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버금가는 목장을 여기에서 한번 이뤄보는 게 꿈이죠. 그러니까 유산양 하면 전라북도 진안. 진안군과 늘 함께하는 그런 유산양 농장, 이런 걸 만들고 싶죠. 청정고장 진안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처럼 유산양을 키우고 있는 조성현 대표. 갓짠 신선한 산양류로 다양한 육아용품과 맛난 먹거리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겨울 건강을 챙겨줄 최고의 별미를 찾는다면 고소한 맛에 영양가가 듬뿍 담긴 산양류 맛보러 진안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산양류를 마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모유와 비슷하다고 하니까 몸에 부담도 적을 것 같고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모유와 가까워서요. 유단백질 중에 카제인으로 생기는 알레르기 발생률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단백질 함량도 모유의 3배 이상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중세 지방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합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올 겨울은요. 산양류 한 잔 어떠실까요? 네, 이렇게 산양류가 또 건강에도 좋은데 사실 이 조성현 대표님의 농장은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유산양도 구경하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요. 벌써부터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겨울이어서 그러지만 봄, 여름, 가을 때에는요. 이 놀이터에 우리
귀여운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들도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냥류부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까지 그리고 제가 먹었던 돈가스까지 입맛대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카페 주변으로 식물원도 조성한다고 하니까 우리 진안군 북이면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우리 도전에 관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 되게 좋은 말인데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명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명언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자신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 제가 보니까 감이 먹고 싶으면 감나무 아래에만 있을 게 아니라 감나무를 잡고 흔들라는 그 말하고 저는 비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 이혜진 리포터가 다녀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진짜 중요한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이혜진 리포터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온 분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이다라는 건데요. 이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뤄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동한 창업가라는 점인데요. 요즘 나도 한번 사업해볼까?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주는 곳입니다. 실제 우리 창업자분들이 이곳에서 꿈을 무럭무럭 키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꿈을 이뤄주는 꿈이룸 바로 이동해볼까요? 2020년 1월 오픈한 이곳 바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꿈이룸 전주점인데요. 소상공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합 공간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코칭,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곳인데요. 그야말로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이곳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윤미영입니다. 여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총괄하고 계시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있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를 발굴해서 우수한 창업자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8.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교육 선발이 되시면 교육부터 코칭 그리고 여기 보육 공간, 꿈이룸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닌 능동적으로 살아갈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초, 심화, 실전 과정을 통해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한 제과 제빵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네, 저는 쌀로 빵을 만들고 있고요. 네, 밀가루는 다른 또 색다른 맛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고객님들한테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베이커리를 만들어갑니다. 함영렬 대표. 쌀빵이 맛이 없다는 편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쌀이 굉장히 남아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도 좀 해결하고 지역 쌀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도 좀 해결하고 싶었고요. 또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고 연구개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쫄깃, 겉바속촉의 진수. 소금빵도 이곳에서 만들면 다릅니다. 제가 직접 맛을 봤는데요.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평소에 네. 먹던 소금빵보다 그 소금의 약간 짭짤한 맛과 이 쫀득쫀득함이 만나가지고 네네. 너무 맛있어요. 밀가루에는 없는 그런 쌀의 또 쫀득함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와는 또 다른 그런 식감을 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뵐 분도 역시 금손을 가지신 분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대표님 한번 두 손 한번 보여주세요. 금손이 아니고 왕손입니다. 아니 정말 어떤 제품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원단 위에 그림을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스카프 이런 거. 스카프부터 뭐 손수건, 뭐 커튼, 이불, 원단에는 다 그릴 수 있어요. 일상을 예술로 만듭니다. 패브릭아트 김도우 대표. 뭐 이런 일반적인 쿠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입은 이제 앞치마에도 그릴 수 있고요. 운동화에도 그릴 수 있고 저렇게 가방에도 그리고 옷에 저기 보시면 옷에 그렸죠. 이게 옷이 헐었어요. 네. 그 그림을 넣은 겁니다. 저기.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매년 20명을 온라인셀러, 로컬 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드러내는 이 공간에서 꿈이 더욱 컬러풀해집니다. 입점하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고객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이 되고요. 또 어떤 층이 좋아하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되고 또 제품도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그런 걸 알게 되죠. 보니까 여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네, 그거는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화분이에요. 커피박의 재발견, 김현희 대표. 평상시에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아메리카노를 2잔 정도 마실 정도 하루에도. 그러다 보니까 바리스타에도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커피 찌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 커피박 공예. 커피콩에서 커피액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 천연 커피박을 사용해 창의적인 공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커피박의 놀라운 변신! 이거는 커피 찌꺼기로 만든 그립톡이에요. 이렇게 귀엽죠, 되게? 색깔도 우와. 다양하게 입힐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키링도 있답니다. 자연 분해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 역시도 캔 꼽지를 이용했어요. 제가 이렇게 군산으로 달려봤는데요. 우리 2024년 17기 분들 중에 첫 번째 분을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농장인 것 같아요. 어떤 농장인지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울퉁불퉁한 이 열매의 정체는요? 이거는 구아바라는 열대 과일인데요. 보통 동남아나 남미에서 많이 맛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해서 군산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구아바로 빚어내는 맛, 박설현 대표. 아니 구아바를 한국에서요? 너무 신기한데 제가 과일집 딸인데 구아바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구아바 먹으면 어디에 좋은 거예요? 구아바는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4배 높기 때문에 건강 과일로도 아주 좋고요. 나트륨 배출에도 아주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와, 열매 안쪽 색을 보니까 무화과 같기도 한데요. 맛이 너무 궁금해요. 저도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구아바는 완숙과 미완숙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미완숙은 아삭한 식감이 좋고 완숙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식감이 있어서 한번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완숙부터 먹어볼까요?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상큼하고 달콤함도 좀 느껴져요. 와. 군산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구아바 농장을 재배하면서 구아바 생과도 판매하고 구아바 잎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아바 열매를 이용해서 군산의 맛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맛이요? 어떤 거죠? 네, 이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음료인데요. 혹시 전통주?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군산 지역 특산주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구아바 재배 농장에서 새콤달콤한 구아바 열매로 만든 전통주. 군산을 대표하는 술로 변신 중이었습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서점입니다. 그냥 서점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곽지현이라고 합니다. 그림책으로 마음을 보살핍니다. 곽지현 대표. 저희는 그림책 테라피하고 미술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심리 서점입니다. 심리 서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심리를 치료해주고 막 이런 건가요? 심리센터를 가거나 정신의학과에 방문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원데이 클래스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서점, 내면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심리 서점인데요. 놀이를 통해서 현재의 마음을 체크하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8명의 그림책 전문 지도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서점이에요. 저 대표인 저도 미술치료와 그림책 테라피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독서 토론도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 지금 월요일마다 독서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고전 읽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책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네.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홀은 할 거 없이 진짜 모두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네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마음을 이완시키는 미술 치료도 병행, 일상의 다양한 주제가 담긴 책을 통해 나의 상황을 인지하고 사회성과 긍정성을 높이는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심리 서점에 이어 네, 17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새로운데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뵐 분 역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대표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서신동에 자전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인수 대표입니다.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만듭니다. 소인수 대표. 실내 자전거 아카데미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 탈 수 있겠네요. 오, 이혜진 리포터도 탔네요. 네, 저도 직접 자전거에 올라봤는데요. 기초 자세 교정부터 전문 훈련까지 수준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잘 타고 있는 거 맞나요? 근데 손목 아프지 않으세요, 혹시? 네, 손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체중을 이렇게 너무 핸들 쪽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손목이나 어깨가 좀 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같은 경우는 안장 쪽에 60% 정도, 핸들 쪽에 40% 정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타보실게요. 다시 타볼게요. 네. 와, 이게 다리 운동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배워보니까 너무 새로웠습니다. 무려 국내에 이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1,3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자전거 하나쯤은 필수로 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안전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올바른 자세,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는 문화가 잘 형성이 돼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열정과 끈기 그리고 도전 정신이 빛나는 현장과 또 그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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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 열정으로 빛나는 도전을 응원하는 곳,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다채로운 모습으로 빛날 당신의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와, 이 구아바 전통주부터 심리서점 또 자전거 아카데미까지 이 창업 분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배움은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꿈 이룬 공간을 통해서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끈끈이 뭉쳐서 하나가 됐고요. 소통을 하면서 고객에게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 기술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멋지십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혜진 리포터. 아까 보니까 그 스카프 가방의 모델이 되셨는데 이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정말 꿈 이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활짝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도움을 주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또 어렵게만 느껴지던 이 창업에 대한 문턱을 확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또 창업에 대한 분야가 정말 다양해서 이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 건가요? 아까 뭐 연령 제한은 없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령에 제한이 없고요. 매년 1년에 한 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명을 3, 4월경에 뽑는다고 하거든요.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는 이 날짜를 꼭 체크해 두셨다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 여러분 누구나 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특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발굴하고요. 이렇게 육성하는 우리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내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해마다 또 경쟁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또 내년에는 얼마나 경쟁률이 높을지 기대가 됩니다. 모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진한 겨울바다에 새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에도 으뜸인 진한 겨울의 진미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진한 장안도의 한 해안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바다에 꽃을 찾으러 왔는데 아니 보니까 바다밖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꽃은 어디 있습니까? 아유 저희 꽃이요? 네. 바닷속에 연빛 바닷속에가 있죠. 그럼 바다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시죠. 예. 아니 근데 복장이 좀 저희 아름다운 그 꽃을 보려면 이 정도 복장을 준비하고 들어가요. 아니 저는 복장이 없는데 A입니다. A. 아니 저는 복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네. 입고 따라오시죠. 요거 입고? 예. 알겠습니다. 네.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는 필수. 방수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해주고요. 물이 빠져 드러난 갯벌을 따라 길을 나서봅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와! 그러시죠. 바다 저지대에 다다르자 저 멀리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꽃을 보인다고 따라왔는데 아니 꽃은 안 보이고 뭐 이거 뭐 시설밖에 없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굴 아파트예요. 네? 굴 아파트. 신안에서는 바닷물이 들고 날 때마다 햇빛에 노출되는 서랍형 테이블식 양식장을 자체 연구 개발해 굴을 하나하나 낱개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다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알아서 크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니 이런 시설도 갖춰야 되고 아니 뭐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먹는 일반 굴들은 남해안 수심이 깊은 남해안 쪽에서 덩이식 굴이라고 해서 무노출굴, 항상 물속에 있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수시로 이렇게 가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은 이 서해안 쪽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 낱개굴, 이렇게 노출식으로 키우는데 이런 테이블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테이블식 양식은 걸어서 갈 수 있고 배로 올 수도 있고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있지만은 관리하기가 너무 용이합니다. 게다가 수확 작업도 매우 편한데요. 책상 서랍을 빼듯 테이블 양장에서 망을 빼서 배에 싣기만 하면 끝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굴 양식을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아이고 어마어마하죠. 네. 저희는 이제 배 타고 바로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요. 이걸 놓고 빼고 하는 그 작업 자체는 엄청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와가지고 쓱 보고 괜찮네 다시 들어가세요. 네. 다 되면 또 빼고. 하세요. 네. 나가면 되니까요. 네. 야,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편합니다. 확실히 편합니다. 한 방에 키우는 종패는 100개의 안팎, 테이블 한 세트에 50망씩 모두 5,000세트가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1년 반 정도 키우면 출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린 지폐에서부터 굴을 낱개로 양식하다 보니 서로 달라붙지 않아 모양이 일정하고 또 크다고 합니다. 아이 그러지 마시. 아니 보니까 저희 온다고 깨끗하게 세척등 갖고 오셨네. 아니, 그러지 있겠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식 방식을 하는 거예요. 보통 굴에는 그 옆에 뭐 이게 따개비라든지 이런 거 좀 붙어 있잖아요.
저희 해역은 네. 저 다른 해역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있는 해적 생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통해서 노출로 크다 보니까 그런 해적 생물 부착한 것이 적고. 그래서 이렇게 빛깔도 영롱하게 그냥 옥빛 무늬가 그냥 쫙 나면서 이야 와. 신안군의 진가를 제대로 알려면 맛을 봐야 되겠죠. 뭐든지 그 자리에서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법. 어떤가요? 기가 막히네요. 이게 짭짤함이 맛도 맛인데 향이 깊네요. 향이 깊네요. 풍미가 좋죠. 이게 바다 내음이라고 하잖아요. 바다 내음이 싹 입안에 들어오면서 씹는 식감도 있고 약간 물컹거리면서 씹을 때 쫄깃함. 지난해 햇빛과 바람, 또 파도를 견디며 자라서인지 하면서도 찰진 식감이 자꾸만 불을 까게 만듭니다. 이게 먹어도 맛있네. 아니 그냥 저 안 가고 여기서 앉아서 그냥 물이나 먹으려다. 언제 오세요? 한껏 마셔오는 신안 바다가 키운 꽃. 망째 건져올린 굴은 곧바로 앞해도에 자리한 신안 수산연구소로 옮겨지는데요. 육안으로 1차 선별 과정을 거친 후 바닷물을 이용해 깨끗하게 해감해줍니다. 신안굴은 까지 않고 껍질째 유통되기 때문에 뱅악을 보기 좋게 한번 다듬은 후 전자동 선별 시스템을 통해 무게에 따라 분류,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안이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천사 로고까지 레이저로 새겨놓는 게 특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문구 하나를 더 새겨봤습니다. 야, 아니 진짜 이 천사의 섬 신안굴이 정말 앞으로의 목표가 정말 좀 가득가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ASC 국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달에 인증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인증을 발판으로 해서 페루 생산 지역을 지정받고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중국 그리고 미주, 유럽, 호주처럼 호주까지 수출기를 확보해서 그 초석을 그리고 물을 아우 상큼합니다 이거는. 맛있다.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바다가 온 입안 가득 당기는 느낌이네요. 어떻습니까? 향기와 향미가 역시 저희가 키웠지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찐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안굴은요, 이 굴 자체만으로도 이 풍미라든지 이 맛이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생굴 자체에서 진짜 싱싱한.
해역에서 건강하게 길러낸 신안의 굴. 올겨울에는 여러분도 탱글 영양 만점 신안굴로 입맛 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겨울은 또 달갑지 않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야외 활동에 좀 제약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또 이럴 때 즐기기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게이트볼인데요. 실내 구장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즐길 수가 있고요. 규칙이 간단해서 아무나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게이트볼의 매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어떡하죠? 네,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 게이트볼 전국 최강자로 꼽히는 팀 남원 춘향 게이트볼 클럽의 지도자이자 또 주장을 맡고 계시는 남원시 체육회 김태우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원시 체육회 사무국장이면서 춘향 게이트볼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우입니다. 사무국장님,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교과목 중에서 교양 과목 중에서 게이트볼 수업을 한 학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공을 넣고 공을 맞추고 이런 경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게이트볼은 스틱으로 볼을 쳐서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축구나 당구 등 구기 종목처럼 경쟁 방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스릴감이 넘쳐납니다. 게이트볼은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80년도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17만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세계 연합에도 가맹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틱으로 공을 쳐서 게이트를 통과시킨다. 규칙이 또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골프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게이트볼만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게이트볼은 5명의 선수가 상대팀과 30분 동안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3개의 게이트볼을 각각 1점씩 3점을 획득할 수가 있고 가운데 있는 골포를 맞추면 2점. 그래서 한 선수가 5점을 딸 수 있고 5명의 한 팀이 25점을 득점할 수 있는데 상대팀과 얼마만큼 많은 점수를 득점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또 굉장히 스릴감과 긴장감이 있는데 상대방이 득점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도 하고 또 스파크 타격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로 상대방의 볼을 아웃볼도 시키고 또 우리 병공을 득점도 하는 굉장히 스릴감이 넘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방어도 매력적이고 공격도 매력적인 스포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럼 게이트볼이 이런 매력이 있지만 또 대회도 다양한 또 대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 기량을 겨룰 수 있는 대회도 또 다양하게 있나요? 네, 지금 게이트볼은 그 세계 대회도 있고 또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있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 남원에서 제7회 아시아 게이트볼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했던 바도 있고 이런 국제 대회도 다양하고 또 전국 대회도 대통령기 대회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국무총리기, 또 대한체육회장기, 대한협회장기 등 지역 축제성 대회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주말마다 대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회가 많습니다. 저희 춘향클럽이 그 금년의 성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전국대회 5차례 우승을 하였고 또 준우승도 2차례나 했던 그런 최강팀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대회만 참가해도 1년이 훌쩍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적이 좋았으니까 우리가 사실 먼저 축하부터 드리고 시작을 했었어야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도 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아마 그 처음으로 대한게이트볼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인데 금년에 전국대회에서 1위만 했던 35개 팀에 모아서 최강전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남원 춘향 게이트볼 클럽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고는요. 남원 춘향 게이트볼 클럽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비결이라면 게이트볼은 단체 경기고 팀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꾸준하게 저와 함께 훈련을 같이 하고 그런 끈적끈적한 팀워크 그런 것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사실 전국에 있는 이 게이트볼 클럽들에서 남원 춘향 게이트볼 클럽을 좀 롤모델로 삼고 그러진 않나요? 네, 최근 성적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경기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이트볼을 체계적으로 정례화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클럽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지도 부분 우수상을 제가 수여한 바도 있고 이런 계기가 돼서 전국의 우수한 선수들이 남원을 방문하고 또 남원을 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인기가 있는 그런 클럽으로 이렇게 발돋움이 됐고 또 지난주에도 한 3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남원에서 활동을 하고 갔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남원시와 자매기란 도시가 한 9곳 있습니다. 밀양, 광양, 화성시 등 그런 그 자매기란 도시하고도 한번 교류전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그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김태우 사무국장님의 그 또 다른 표현 수식어가 게이트볼의 교주다. 네. 이렇게 회원님들이 지금 소식이 전해왔거든요. 네, 이렇게 그만큼 게이트볼에 대한 애정과 또 관심이 높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남원 춘향 게이트볼 클럽도 사무국장님이 직접 또 조직을 하셨고 또 이렇게 게이트볼에 힘을 쏟게 된 좀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2001년도에 남원시 체육회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게이트볼을 하고 있으며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춘향 게이트볼 클럽은 2019년도에 5명의 선수로 출발해서 지금 6년 차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회원 한 18명 정도 됩니다. 다른 클럽뿐만 아니라 이 회원들이 봉사활동과 겸해서 항상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추진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 제가 모든 것을 추진하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교주 역할을 종교적인 언어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힘이 밑바탕이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아낌없이 추진하시면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래도 게이트볼이라는 그 운동을 들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는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게이트볼은 노인들의 운동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로 지금 변화가 되었고 대표적으로 청소년 대회, 또 3세대 대회, 또 부부 대회도 있고 두리두리 하는 2인조 대회뿐만 아니라 3인조 대회 등 굉장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국체전에도 정식 종목으로 육성이 되길 그런 바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벌써 다양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운동 효과도 꽤 크지 않나요? 네, 게이트볼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긴장감과 스릴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운동 효과가 있는데 아마 제가 18경기를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마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팀과의 긴장감과 팽팽한 그런 경기력 때문에 지치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을 하게 되면은 그 긴장감과 그 스릴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방송할 때 긴장감과 스릴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운동으로 그런 스릴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대체 그 게이트볼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건가요? 전국 어디를 가나 쉽게 구장과 클럽이 있습니다. 저희 남원만 하더라도 23개 읍면동에 30여 개가 넘는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그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게이트볼로 그 생활에 한번 활력을 찾아보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날씨와 상관없이 또 즐기기도 좋고 비용 부담도 없는 좀 경제적인 운동인 것 같습니다. 또 초보자도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게이트볼 배우면서 겨울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신 우리 김태우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특별히 이 게이트볼의 역사 최강을 위해서 우리 남원 춘향 게이트볼 클럽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생활 백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도 더욱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